9장 매니지먼트의 기술. 조직 구조에 관한 전략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거의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재무, 제품, 마케팅에 관한 전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37. 규모의 매니지먼트. 규모의 복잡성. 물체의 표면적은 직경의 제곱, 부피는 세제곱 비율로 증가한다. 조직의 경우도 부피는 표면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 중량 역시 그것을 지탱하는 구조를 상회하여 증가한다. 이 표면적과 부피에 관한 법칙은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준다. 조직이 커지면 그 속에 있는 것들 대부분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멀어진다. 때문에 조직의 생명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해야 할 내부 기관이 복잡해진다. 이처럼 규모는 복잡성을 좌우하며 복잡성 또한 규모를 좌우한다. 규모와 전략. 규모는 전략에 영향을 끼친다. 역으로 전략도 규모에 영향을 끼친다. 작은 조직은 큰 조직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작을 뿐만 아니라 단순하며 반응이 빠르다. 따라서 자원을 중점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조직에는 그 이하로는 존속할 수 없는 최소 규모의 한계가 산업별, 시장별로 존재한다. 반대로 아무리 매니지먼트 하려 해도 그것을 넘으면 번영할 수 없는 최대 규모의 한도도 있다. 규모란 무엇인가? 적절한 규모를 아는 것만큼 간단한 일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야채 가게는 작고 지인은 크다. 그러나 규모를 아는 것은 실제로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일예로 1966년 미국의 중소기업국은 아메리칸 모터스사가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특별융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이 회사는 매출 10억 달러, 종업원 수 3만 명으로 미국 내 제조회사로는 63위, 세계에서는 100위 안에 드는 제조기업이었다. 당연히 작은 회사가 아니었다. 종업원 수, 매출, 부가가치, 제품, 시장, 기술, 산업구조 등은 기업의 적절한 규모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결정 요인이 될 수 없다. 규모의 적절함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 소기업에서는 사장이 서류를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듣지 않아도 중심적인 성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금세 안다. 즉 기업의 중력이 소수이다. 12명에서 15명을 넘는 경우는 없다. 한 사람이 잘 알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2명에서 15명이므로 소기업의 사장은 이들을 모두 잘 알 수 있다. 중기업만 돼도 사장은 이미 조직 내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을 전부 식별할 수가 없다. 다 알려면 서너 명이 필요하다. 중기업의 사장은 중심 인물의 이름을 질문받으면 톱 매니지먼트 동료를 불러 상담한 후 대답한다. 이러한 기업에서 성과를 좌우하는 존재로 알려진 인물은 대략 40명에서 50명이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조직도나 기록을 조사하지 않으면 중요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전에 무엇을 했고 현재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 소기업의 매니지먼트. 여러 권위자들로부터 소기업은 거인에게 삼켜져 소멸 직전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소기업과 대기업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보완적인 존재다. 소기업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소기업은 매니지먼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지만 그것 또한 오해다. 소기업은 대기업 이상으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매니지먼트를 필요로 한다. 물론 스태프들이나 자세한 절차 방법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이를 갖출 여유도 없다. 그러나 고도의 매니지먼트는 필요하다. 소기업에는 전략이 중요하다. 소기업은 한계가 뚜렷한 존재가 아니다. 상존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틈새를 발견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소기업들은 전략이 없다. 이는 사안을 논의할 때 기회 중심이 아닌 문제 중심의 접근이 주로 이루어지는 데다 늘 문제에 쫓기는 일과를 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소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 소기업의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묻고 대답하는 것,
그리고 톱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중기업의 매니지먼트. 중기업은 많은 점에서 이상적인 규모다. 대기업과 소기업 양쪽의 이점을 두루 가지고 있다. 구성원들이 서로를 알고 있으며 쉽게 협력할 수 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더라도 팀워크는 저절로 생긴다.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기대되는 공헌이 무엇인지 누구나 알고 있다. 자원은 충분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탁월함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만큼의 크기도 있다. 매니지먼트 하기 가장 용이한 규모다. 탁월함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대기업인 양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것 이상을 해야 한다. 중기업이란 특정 분야에서 리더의 지위에 있는 기업이다. 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중기업 성공의 열쇠다. 다시 말해 중기업은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성공의 기반이 되는 분야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억제와 긴축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매니지먼트. 톱 매니지먼트가 자사의 중심 인물을 개인적으로 알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기업은 적어도 규모에 관한 한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은 공식적인 조직 구조를 명확하게 구축해야 한다. 전원이 목표, 우선순위, 전략을 알고 있어야 하며 조직 내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 구조가 관료화되어 성과를 올리기보다 관례를 지키는 데 급급하게 된다. 대기업의 구조는 고도화된 대신 복잡하며 기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작은 사업, 성공하더라도 중간 정도의 사업으로 키우기 힘든 분야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의 매니지먼트에는 작은 사업에 필요한 감각이 없다. 작은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다. 그러나 대기업이라고 해서 혁신을 단행하는데 무조건 모험적인 사업부터 시도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것은 늘 작은 것에서 시작되게 마련이다. 기업 규모의 파악. 대부분의 기업은 자신의 적절한 규모를 잘 알지 못한다. 규모에 적합한 전략이나 구조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른다. 사실 성과나 업적과 관계없는 분야에 스태프를 거느리느라 비용 지출이 지나친 기업이 너무나 많다. 별로 의미 없는 활동, 제품, 시장에 자원을 투입하는 중기업도 많다. 회사를 행복한 가족이라고 착각하는 대기업도 부지기수다. 기업은 자신의 실제 규모를 알고 동시에 그 규모가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인식해야 한다. 부적절한 규모. 부적절한 규모는 조직의 체력을 소모시키는 원인이다. 흔한 병이기에 치료는 가능하지만 그 과정이 그리 간단하거나 즐겁지는 않다. 규모가 부적절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어떤 산업에서든 존속에 필요한 기업의 최소 규모가 본래 상당히 크다. 작은 철강 회사란 작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것이다. 반대로 대규모로는 유지될 수 없는 산업이 있다. 출판업이 대표적이다. 한편 대기업과 소기업으로는 번영할 수 있지만 그 중간인 중기업 규모로는 부적절한 산업도 있다. 미국의 국내 항공이 그 예다. 중간 규모의 국내 항공사는 간선 항공사의 수입을 올리기에는 너무 작고 지방 항공사의 경제성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크다. 기업의 부적절한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방법은 용이하다. 징후는 늘 같다. 부적절한 규모의 조직 내부에는 비대한 분야와 활동, 기능이 반드시 존재한다. 두드러진 노력과 거액의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분야가 존재한다.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이익을 올리더라도 문제의 분야에서는 그 이상을 집어삼킨다. 부적절한 규모에 대한 대책. 보통 부적절한 규모를 가진 조직의 매니지먼트는 비대한 분야, 활동, 기능을 지탱하기 위해 매출을 늘리려고 한다. 균형을 꾀하기 위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전략이므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부적절한 규모에 대응하는 데는 세 가지 전략이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열매는 크지만 실행하기가 다소 곤란하다. 부적절한 규모의 조직은 존속과 번영에 필요한 생태학적 영역을 갖고 있지 못한 기업이다.
따라서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은 사업 성격을 바꾸어 어떤 특징을 익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실패할 위험뿐만 아니라 성공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사업의 질적 변화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물음은 성공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성공의 해답이 될 것인가, 사태를 악화시킬 것인가, 영속적인 특징을 부여해 줄 것인가 이다. 두 번째 전략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 바로 M&A이다. 인수합병으로 양적인 증대를 노려서는 안 된다. 부적절한 기반 위에 규모를 키우는 것은 조직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의 목적은 필요하지만 빠진 부분을 찾아 기존의 것과 합침으로써 본래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부적절한 규모로 고민하는 기업을 발견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수합병은 부적절한 규모의 원인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 원인을 알고 적절하게 조합을 실현한다면 문제는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결된다. 세 번째 전략은 매각과 축소다. 매니지먼트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자 보통 검토되지 않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점에서 가장 성공하기 쉬우므로 가능할 때는 언제든 채택해야 한다. 리더의 지위라고 하는 견고하고 안정된 기반에서 여러 분야로 진출한 결과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즉시 이 전략을 선택하도록 한다. 규모의 크기는 성공이나 성과의 지표가 아니다. 매니지먼트 능력의 지표도 아니다. 크기가 아니라 적절함이야말로 진정한 목표다. 최대 규모와 최적 규모. 규모가 너무 큰지 그렇지 않은지는 오래된 논의 주제다. 오늘날 복합기업 중에는 이미 매니지먼트의 한계에 가까운 것도 있다. 다만 규모 자체에 관해서는 아직 한계를 넘어서지 않은 듯하다. 다행스럽게도 매니지먼트의 능력 향상이 규모의 증대에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매니지먼트를 할 수 없는 한계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기업들이 아직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을 뿐이다. 조직에는 어떤 한계 이상 커지면 성과 효율이 떨어지는 최적 규모가 있다. 거대 기업들 중에는 이미 이를 넘어선 곳도 있다. 최적 규모는 최대 규모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 그러한 기업은 분할되어야 한다. 규모와 지역사회. 규모에 관한 최대 문제가 실제로는 조직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매니지먼트의 한계에 있지도 않다. 그것은 지역사회와 비교하여 기업이 너무 크다는 점에 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행동의 자유가 제약되기 때문에 사업상 혹은 매니지먼트상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규모가 적정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상대적인 크기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기업은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하지 말고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이 아닌 사업적인 책임이다. 부적절한 규모는 톱 매니지먼트가 직면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곤란한 것들 중 하나다.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용기, 성실함, 심사숙고,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